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혹시 커피 없으면 하루도 못 사시는 분, 요즘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점심 먹고 마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되면 당연하게 마시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일과에 이 커피가 항상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커피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나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가고 있지만요, 누군가에게는 일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또 잠을 깨기 위해, 피곤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주 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졸리고 피곤하신 적 없으신가요? 커피를 마시면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품이 계속 나고요, 잠이 오고 더욱더 피곤해질 수 있다. 어쩌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커피를 정말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그 이유를 위해 우리는 몸속으로 한번 쏙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ATP라는 에너지원이 만들어지고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TP, 아데노신3 인산의 줄임말로 써요. 말 그대로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ATP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이 ATP가 분해되면서 체내 아데노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진 아데노신은요, 신경세포의 아데노신 수용체에 점차 붙게 되면서 진정과 졸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쓸 만큼 더 썼으니까 그만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신호로 우리 몸이 좀 쉬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요, 체내의 아데노신 농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서 우리 몸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다시 활력이 불어넣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 커피의 카페인이요, 이 아데노신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데노신 대신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작용이 줄고 반대로 도파민, 아드레날린 같은 이 교감신경 호르몬이 자극되면서 우리들은 피곤함을 모르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커피를 마실 때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커피로 인해 수용체에 붙지 못한 아데노신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내 몸에서 할 일이 없었으니까 싹 사라졌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데노신이 쓰이지 않고 남아 돌게 되면요, 우리 몸은 이런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아데노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이 수용체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용체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카페인이 사라지게 되면요, 아데노신들이 더 많이 붙게 돼서 오히려 커피를 먹기 전보다 더 극도로 피곤해지고 더 멍해지고 더 나른해지고 잠이 쏟아지는 이런 부작용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 수치까지 확연히 떨어져 우울한 증상도 생기고요, 아드레날린도 감소해서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각성 효과를 느끼고자 커피를 한 잔에서 두 잔으로, 두 잔에서 세 잔으로 늘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피에 내성이 생긴다라는 과정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졸립고 더 피곤하고 다시 더 찾게 되는 이 카페인 중독 증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려면요, 카페인의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식약처에 따르면요, 일반 성인의 카페인 하루 섭취량은 최대 400mg인데요. 임산부나 수유부, 당뇨 환자들은 하루 200mg, 청소년들은 100mg, 또 4세 이상의 어린이들은 하루 45mg 정도가 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요, 2잔 반 정도면 최대 섭취량에 도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개인에 따라 400mg보다도 훨씬 낮은 용량에서 내성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개인마다 이 카페인을 대사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간에서 사이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 90% 이상 되사되는데, 이 효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CYP1A2라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성별이나 인종, 또 유전자, 또 질병,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커피를 한 입도 못 마신다, 그럼 이 효소의 기능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쉽게 오시는 분들은요, 이 효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멀리하고 또 카페인 대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멀리 해야 될 것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바로 자몽 주스입니다. 사실 자몽 주스는 약과 상호작용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식품입니다. 특히 혈압약과 같이 먹지 말라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몽 주스를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의 제거율이 23% 감소되고 방광기는 무려 31% 연장되기 때문에 카페인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구 피임약인데요.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여성분들은 커피의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임약 복용 시 이 월경주기의 후반부에는 카페인의 방광기를 거의 2배로 늘린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방광기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카페인이 몸속에 더 오래 남게 되어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은 카페인 대사 효소를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0g의 알코올 섭취는 카페인의 방광기를 무려 72%나 연장시키고 카페인 제거율은 36%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술 마시는 날에는 더욱더 카페인을 제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카페인을 좀 더 잘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카페인에 민감하지만 커피의 향과 맛 때문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겁니다. 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도 좋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제거율이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커피 드실 때 디저트로 케이크류가 아닌 과일류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오늘의 내용, 잠을 깨거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먹는 커피가 오히려 피곤하고 졸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남용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요, 단순히 피곤해지고 졸리게 되는 부작용 외에도요, 부정맥이라든지 두통, 심계양진, 불안, 과호흡 등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커피 없이 버티기 힘들다라고 해도 커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뭐든 적절히 내 몸을 체크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렉스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